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아서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을 텐데 왜 큰일이 난 것일까요? 금리와 경제 상황, 해외 집값, 정부 부양책 등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상담 환영합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아파트가 붕괴되는 모습인데 딱 이 상황이죠. 지금 분위기가. 자, 먼저 무주택자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평균치를 내면 무주택 집이 없으신 분들이 꼭 딴짓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현금을 그대로 보유 차라리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자, 보세요. 자, 망한다. 주로 무엇을 하느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또는 외곽이 집을 사거나 상가, 오피스텔, 물론 돈이 적으니까 이해는 가요. 빌라, 뭐 재개발, 토지 이런 거에 너무나 막 몰빵해요. 몰빵. 또 이런 건 없는 이만 못해요. 없는 이만. 무주택이 낫다고 이런 거 끌고 갈 바에는. 왜? 올라가지도 않는 거 이런 걸 왜 잡아요? 특히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말아먹기 딱 좋은데. 자, 이걸로 망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뒤늦게 중독되는 거예요. 박탈감에 관심을 가져. 내가 돈이 너무 적으니까 불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홈쇼핑처럼 중독이 이미 된 상태야. 이런 것들에. 두 번째, 차금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비싸서 포기했어요. 떨어져도 비싸. 싼 것들 마련, 아니면 이제 나홀로나 이런 것들 억지로 마련해요. 뛰지도 않아요. 자, 소액 투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밖에 못 찾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어떤 본인이 돈을 잃고 나서 만회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자꾸 투자하게 돼요. 특히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이건 여러분들 정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 망치는 길이에요. 자본을 불욕심으로. 사실상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에 중독돼서 탕진을 해요. 자, 현금 부유가 불안한 거야. 현금 부유가 가장 안전한 건데 착각을 해서 이거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현금 하락 착각. 그래서 자꾸 적금 이자도 낮고 하니까 어딘가는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지 부자들은 함부로 투자 안 한다고요. 주변 회유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영업사원들이 꼬시고 주변 지인들이 꼬셔요. 또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기치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치지 않아요. 대출 양호, 나쁜 물건, 뭐 나쁜 물건일수록 대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각종 조건에 혹해져요. 얼마나 안 좋으면 조건이 좋겠어요. 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입지, 타이밍 다 무지하다 보니까 호재 하나 믿고 여기 뭐 생긴다더라. 그게 무슨 본인만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로 착각을 하고. 자, 정리할게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잡아가지고. 이제 IMF, OECD 주요 기관은요. 세계 주택 폭락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1년 전만 해도 집 막 사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얼어붙었죠. 세계 주택 폭락 강력하게 경고. OECD 볼까요? 38개국 50년 중에 최고로 급등했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무한정 찍어내다 보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뛴 거야. 주가도 미친 듯이 뛰었다가 떨어졌죠. 집값 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폭등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모기지 급등으로 집값 막 하락하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집값이 또 폭락할 거예요. 실질 임금 하락. 그러면 임금이 하락했다는 말은 집값 하락폭은 더 크게 느껴지겠죠. 2008년 이후 지금 최대로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OECD가 그래요. IMF 통화 긴축, 글로벌 주택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보다 신흥국가가 더 타격, 개발도상국도 타격, 선진국이 아마 마이너스 10% 정도. 이거라면 한 30-40%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신흥국은 25%, 50% 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 자, 금리 1% 인상할 때마다 집값은 2% 이상 하락한다. 자, 특히
특히 지금 거품이 심해서 많이 빠지는 곳들, 중국, 호주, 독일, 한국, 바로 여기입니다. 주요 기관, 모간 스탠리는 2008년 분기 없다. 그냥 2008년과 같은 분기는 없을 것이다. 자, 근데 무디스, 자, 공급 부족에서 급락 가능성도 낮다. 그렇죠. 무디스하고 모간 스탠리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옥스퍼드 이코노믹 소폭 하락할 것이다. 자, 나이트 프랭크 폭락이 엄청날 것이다. JP 모건 부동산 거품 분기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것이다. 기관에 따라서 양분화됐죠. 그렇지만 OECD, IMF는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이때 사라. 확실한 바닥 징조 셋. 그냥 중개소 사장님이 딱 전화 왔다고 해서 이거 금매구나. 저번에 8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6억까지 내려왔네. 벌써 2억이 빠졌네. 금매구나. 딱 잡는 순간 물려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부동산 바닥 징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남이 먼저 뛰어야 돼요. 강남이 뛰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방이나 경기도, 인천 이런 데 집 잡으면 망합니다. 왜? 강남부터 뛰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떨어지고 있죠? 강남 집값 하락폭이 서서히 감소되다가 상승으로 반등을 해. 지역별로 가장 비싼 아파트, 이게 하락폭이 점점 감소돼.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또는 지역별로 명품 아파트가 상승 반등.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그 지역에 있는 분양권 있죠. 분양했던 분양권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고 있어. 부양책, 정부가 부양책 쓴다고 자꾸 뉴스가 나와. 세금, 대출, 청약, 거주 이러한 규제가 많이 없어지고 부양책을 써요. 거의 뭐 이거 잡으면은 신규 미분양이라든가 주택을 잡으면 주택수에 포함을 안 된다든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신규 주택 매입 미분양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 이건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매수 심리가 최악이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고 신혼부부는 아예 집 살 생각을 안 해. 전세 들어갈 생각을 해. 바로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거래 급등,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죠. 거래가 없다가 바닥에서 거래가 계속 이어지면 이거 이제 바닥 신호예요. 국내외 경제, 주식, 해외 집값 바닥 반등하죠. 다주택 그리고 투자자 거래가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거래가 계속 증가. 단지별로는 이미 상승 전환하는 단지도 나와요. 자, 서울 외곽, 경기도, 지방 70% 아파트는 장기간 침체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이 100개가 있다면 70개는 5년 지나도 안 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2023년 부동산 최대 폭락한다. 자, 계약 취소, 2억 할인까지 등장. 아파트 미분양 공포, 수도권을 확산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죠. 이번에 둔촌주공이 참패. 커트라인 2, 30점이 뭡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죠. 평균 가점은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계약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급증. 이제 3기 신도시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거 뭐 둔촌주공이 미분양 날 정도면요 서울 전멸이에요. 이제는 뭐 강남 일부 빼놓고는 3기가 더 나쁜 데인데 여기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자, 4만에서 이제 10만대로 미분양이 늘어날 거예요. 10만이 넘어가면 미분양 진짜 심각해지죠. 조건 변화. 자, 이제 분양가 인하하고 무이자 또는 할인 분양, 임대주택 사업 허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자, 집값 급락. 현재 25에서 40% 하락했어요. 뭐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전세 급락. 진짜 많이 빠졌죠. 현재 고점 대비. 그런데 내년은 2023년에서 2024년 놀라지 마세요. 40에서 60% 폭락할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반토막. 이미 여기까지가 힘들어. 이게 더 많이 빠졌네요. 앞으로 빠질 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자, 경기 침체로 폭락한다. 조건 변화. 신규 주택수 제외, 임대주택 사업 이게 활성화될 수도 있다. 자, 매수 조건. 자, 분양은 강남 우선, 서울 우선. 그리고 3기 신도시 택지지구 특급단지 바로 이런데 금매 위주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금매 2023년, 2024년 이후에 40에서 60% 떨어지는 것들 잡으면 되겠네요. 조건, 내 거에서 무조건 갈아타면 최고예요. 갈아타셔야 돼요. 바닥에서는. 갭투, 빚투자,
또 추가로 하나 더 매수하거나 자녀 앞으로 매수. 좋습니다. 무주택자 매수 타이밍 4번. 최선의 선택은 자, 무주택자들은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4번인데 언제 잡아야겠어요? 지금 잡아야겠습니까? 하락하는 과정에 잡아야겠습니까? 바닥에서 잡아야겠습니까? 그냥 평생 전세로만 살아야겠습니까? 정답을 말하자면 이 바로 3번째예요. 하지만 최악은 전세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집 없이 끝까지 사는 사람은 평생 가난해집니다. 자, 먼저 지금 잡는다. 최고가 10억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2억 싸게 잡았네요. 문제는 얘가 5억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3억을 손실 보네요. 왜? 2억 떨어진 상태에서 잡았으니까. 하지만 5억 아파트가 10억을 회복하고 12억까지 간다고 하면 3억 손실 후에 결국은 4억을 벌게 돼요. 결국은 내 집 마련을 바닥에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락 과정에서 하는 사람들. 최고가 10억인데 지금 8억에 잡는 게 아니라 7억에 잡아. 그럼 3억 싸게 잡았죠? 자, 최고가 10억 아파트가 5억까지 내려가면 내가 잡은 것보다 2억 떨어져서 2억 손실. 5억 아파트가 결국은 12억으로 가네요. 자, 2억을 손실 봤죠, 지금? 그런데 1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5억 이익이네요. 그쵸? 자, 이제 바닥에서 잡을 때가 최고의 수익이야. 최고가 10억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졌어. 5억 싸게 매입. 당연히 10억 아파트를 5억 하락. 손실도 없어요. 결국 5억이 12억으로 갔으니까 7억이나 이익을 보내요. 어떻습니까? 바닥으로 갈수록 이익 폭이 크죠? 자, 그런데 끝까지 전세로 살았어. 이 사람은 손익이 없어. 많이 떨어진데도 전세야. 손익이 없어. 자, 5억 아파트가 12억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끝까지 안 잡아서 손익이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꼴찌잖아요. 4번. 얘가 꼴찌로. 이 사람들은 다 벌었잖아요. 손해봤다가 벌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해집니다. 결코 평생 임대를 살거나 전세를 살지 마세요. 자, 부동산 선택 3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3가지 선택. 특히 이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보세요. 하락장에 금매 잡는 방법이 한 번. 두 번째, 이제 분양, 특급 지역에 분양을 넣는 게 한 번. 또는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 게 한 번. 총 3번. 보세요. 이 중에서 누가 좋은지를 이제 따지면서 잡아야겠지. 하락 금매, 1에서 5년 후 대세 하락. 폭락장 금매. 폭락장은 반토막 나요. 자, 살고 있는 지역 거기에서도 상급지, 대단지, 명품 아파트 잡는 게 최고죠. 자신의 여건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잡는 걸 권해요. 바닥이니까. 갭 투자를 한다든가 좀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가 꼭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금매가 가장 아마 수익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분양도 보자고요. 자, 특공 가점 자기가 좋다. 나빠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자, 가점 형편없어도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지방 여기 무조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데만 넣으세요. 분양가도 입지 대비 진짜 싼 것만. 여기는 몰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이 없어, 지금. 별로 안 보여. 예전에는 이제 넣었다면 다 경쟁률 셌겠지만 지금 둔촌주공이 망가지고 집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없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청약. 자, 가점 마찬가지. 보통의 사람도. 현재는 다 고분양이고요. 자, 그리고 미분양 날 수 있고 또 세대수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지금 분양은 좀 가려서 하자. 하락장에 이게 더 좋아요. 1에서 5년 폭락장에 자, 분양권, 미분양, 전매 제한이 이제 없어지니까 셋 중에서 가장 입지 좋고 딱 골라서 잡는 거죠. 서울, 3기 신도시, 지방 좋은 곳 중심으로 전매도 가능하고 또는 입주도 가능하니까 선택. 실거주, 갭투자 이거 하나 잡고 자, 분양 관련해서 하나 또 더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 앞으로 하나 잡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전국 입지 순위 도대체 어디가 좋나요? 당연히 이거 빨간색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이 A급입니다. 그 다음에 B급은 이거 경기도 약간 남쪽이 길죠. 왜? 강남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요. 자, 위쪽보다는 남쪽이 좋은 거예요. 더 이렇게 B 용인, 성남, 안양, 광명 이쪽 라인이네요. 자, C급은 외곽입니다. 외곽 안성, 평택부터 양주, 파주, 김포, 인천 여긴 다 외곽이에요. C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D는 더 안 좋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연천, 포천 뭐 이렇게 완전 끄트머리 또는 지방 전체를 말했어요. 결국은 지방의 탑 클래스도
경기도 C급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여기 공급이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되고 땅덩어리는 엄청 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전국 미래 입지 분석. 자, A급 강남 1,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이 A급이에요. B급. 자, 강남 2, 그리고 용산, 서초, 방배, 대치, 개포, 이촌, 한남, 성수. C급. 강남 3, 재건축, 한강변 9이 C급이에요. 예를 들면 양재, 수서, 일원, 여의도, 목동, 흑석, 용산, 용산의 일부 지역이에요. 이제 성동, 송파, 과천. 그 다음에 D급. D급은 서울의 중심부 한강 라인, 마포,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판교. 판교 끼케야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자, E급입니다. 서울 외곽. 서울 외곽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경기도 핵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은평, 금천, 구로, 광교, 유래, 분당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 광역 핵심이 F급밖에 안 돼요. 성남, 용인, 수원, 광명, 안양.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핵심 하남, 해운대, 그다음 지방 해운대, 수영구,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G급. 경기도 외곽은 G급입니다. 2기 신도시 외곽 또는 3기 신도시 외곽도 마찬가지야. 광역시 핵심. 그래봤자 G급이고 H급은 광역시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 쉽게 말하면 자, GH가 약 70%를 차지해요. F까지 포함시키면 80%에 해당되는 것들은 좋지가 않다. 이제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기회예요. 집값 폭락하면 무주택만 최고가 아니에요. 자, 무주택자들은 집값 반토막 나면 유망지역 분양, 분양권 미분양 골라서 잡을 수 있죠. 모든 규제가 철폐되고 부양책 혜택까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거주, 청약, 세금, 대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락장에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무주택입니다. 무려 2배에서 10배까지 벌 수 있어요. 자, 1주택자는 집값 하락 시에 내 집보다 더 떨어진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최악이에요. 아, 여기 공기 좋기 살기 좋으니까 여기 끝까지 산다고? 그러면 평생 가난해져야지 뭐. 두 번째, 여유자금. 자, 분양권 미분양 또는 이걸 추가로 잡거나 자녀 앞으로 잡을 수도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락장의 자본금에 따라서 수익이 1배에서 10배까지도 가능해요. 다주택 법인요. 지금 50% 하락, 주택 많을 때 빨리 손실 규모가 커지니까 던져버리고 상승장에 임대주택 사업 왜 냅니까 지금. 자, 똘똘한 아파트 빨리빨리 하나 빼놓고는 다 정리하세요. 지금 헐값에라도 던지는 게 바닥에 좋은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똘똘한 금매에다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분양권으로 여러 개를 잡는 거. 이제 부동산 대폭락장 대비 예상 대책. 앞으로 이런 대책이 나올 거예요. 한국 집값이 하락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물가 상승 고려해도 2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빠진지 알겠죠? 그러면 정부가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울 규제, 지역 해제. 서울 있죠. 강남.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마 내년 정도 없어질 거예요. 서울 해제 2023년 상반기. 강남 해제는 23년 하반기. 유력해요. 모든 규제가 싹 사라진다. 분양권 전매 없어진다. 전매 축소 폐지. 부동산 대출이 완화돼요. 특히 LTV, DTI. DSR은 일부. 자, 부동산 세제 완화. 취득 보유 양도세. 그 다음에 부양책을 써요. 부양책. 신규 미분양은 여러 채 잡아도 주택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임대주택 사업 허용을 합니다. 자, 신규 주택 여러 채 5년 동안 주택수 제외하거나 임대주택 사업 허용. 분양 전국 유주택자 그냥 아무데나 넘나들 수 있어요. 무순위로 다 1순위로 다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 아파트가 폐지됐었잖아요. 이제는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신규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허용하는 대략 소형주택 59 이하, 25평 이하가 해당되겠죠. 아파트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피스텔 다세대 B아파트는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자, 끝으로 집 없이 현금만 부여하면 평생 가난하다.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통화량,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또 부동산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저금리 이자 이거 몇 푼 안 돼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위기잖아요. 위기 때 잡아야죠. 바로 현금으로 나중에 투자를 해야지. 현금만 보유하면 평생 가난한다. 잊지 마세요. 자, 이처럼 아주 심각한
빌딩이 불타는 그러한 부동산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여러 번 샀다가 팔 수 없고 딱 한 번에 제대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매수 타이밍, 입지, 물건,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